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NTNW 김기수입니다. 자, 어제만 해도 세린 메이가 부끄럽게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양시장 다 하락을 보였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되고 JP 모건에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제가 그대로의 차트였는데 급락한 주가가 횡보한다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상장 폐지가 됐죠. 용감한 건지 무지한 건지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주식 경력이 25년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산업이나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주식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학 개미님들은 정말 용감하시죠, 그죠? 미국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관련돼서 1270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종목과 익숙한 산업을 해도 힘든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죠? 지난주 시장의 화두였었던 부분, 그게 뭡니까? CFD 계좌를 통한 8종목이 무차별 하한가. 그죠? 거기에 뭐 아주 종교야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극단적인 이 추종, 이런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겠어요? 연관성, 모르는 게 다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식에 실패할 확률 높은 원칙. 혹시 여러분들은 이 주식에 실패할 확률 높은 원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 맹신하기. 주가는 매크로, 마이크로 그 시장 상황에서 개인의 투자가들의 심리까지를 반영해서 주가가 결정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쓰는 목표가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주가는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한다. 아니지요. 그 개별 기업이 실적이 안 좋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시장에선 주가를 이야기를 할 때 낙폭과 대순환매라든지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락을 할 때는 좋은 종목도 좋은 섹터도 떨어지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낙폭 과대라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 경직성, 밑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횡보하는 것을 보고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치스러움에 현혹이 되면 물타기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가 계좌가 잠수 타게 되죠.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락하는 주식 물타기를 하게 되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항상 빨간불이 나는 종목 위주로 갖고 계셔야 돼요. 파란불이 나면 왜 그 종목이 떨어지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핫 이슈가 있죠. 이제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니 무슨 은행이니 참 주식하기 힘들어요. 그죠? 미국의 지방은행까지 이름을 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만큼 복잡한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5%, 지금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 FOMC 회의에서 0.25bp 인상할 확률이 80%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3.5% 금리인데 미국은 5.25%가 되면서 1.75%의 금리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000년 5월에서 10월에 1.5% 최대치보다도 더 큰 격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요새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갔었고, 이제 이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디폴트 위험, 그죠? 부채 이 한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 부분 속에서 그런 위험이 잠재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끝나지 않은 이 불협화음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어제도 미국 시장이 지방은행주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제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첫 파산이 났을 때 이 지방은행의 문제는 그죠? 신용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장이 급락할 일은 없지만 잠재적으로 3개월 정도는 지속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이 은행 부분에 있어서 50%를 담당하는 지방은행의 부실은 결국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런 이유로 유가가 5%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0.25bp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번 FOMC 회의 때 이제 할 만큼 했다, 긴축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지켜보고 긴축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번에도 또 0.25bp를 인상할 것이냐 하는 마음,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별들에게 물어보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리송한 이야기인 거고,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은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경착륙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가장 안 좋은 흐름은 이번에 0.25bp 인상을 하고 다음번에 또다시 0.25bp를 인상하는 긴축의 강도를 지속하는 경우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연착륙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몫이 아니고 파월 연준의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은행이 또 5월 25일 날 금통위를 열게 됩니다. 1.75% 차이가 나는데 그 속에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이 3%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죠? 동결을 할 것이냐도 또 이슈죠. 주시장은 끊임없이 걱정이 지속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지표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 발표된 중국의 4월 제조 PMI가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49.2로 하락을 했죠. 결국 뭡니까? 중국도 기대만큼, 그죠? 리오프닝을 했지만 기대만큼 제조 PMI가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고 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 주도 섹터가 쉬고 하락을 하니까, 그죠? 다른 섹터들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개별 종목 몇몇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 시장은 비추세 구간 속에서 지금 연휴의 흐름 부분, 그 부분 속에서 2,50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달 수출 실적도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수출의 주도 섹터에 답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지난달 4월 달도 496억 불의 수출, 522억 불의 수입, 그래서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죠? 올해 1월부터 무역 적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죠? 사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하는 외형상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감소폭, 무역 적자가 축소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고 그 속에서 품목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마이너스 41%.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오히려 40%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일반 기계 8% 성장. 여기에 다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비실비실하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그죠? 사실 자동차가 가장 호황 국면이었었던 게 2011년과 2012년이었죠. 2012년에 기아차, 현대차가 5월 2일 날 고점을 보였을 때 그죠? 기아가 5월 2일 날 84,800원의 고점을 보였을 때 그때의 호황을 지금 자동차가 구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과 미국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규모 흐름을 보니까 중국은 마이너스 26.5%, 그죠? 나머지 쪽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정도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면 국내 총 수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4월 달 마이너스 14.2%지만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26.5%. 결국은 대중국 수출이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중국 수출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자,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지금 유럽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다소 반등하는 부분을 조금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이 내려오고 있고 그 중간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FOMC 회의의 긴축 강도 이 부분과 또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나아지는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서 아까 4월 수축을 보셨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20년 만에 바뀌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관련주 하지 마시고 탈중국 공급망과 관련돼서 미국 프렌드 쇼링 이런 쪽 라인 부분의 연관 흐름 부분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한국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사실 2000년대 부분에 있어서 2004년 부분에 이 파란색이 미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내려오고 있죠. 반면에 검은 라인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 2004년에 중국은 공급망 가속화로 올라가고 미국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기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호황.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재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산업재가 뭡니까? 철강, 화학,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의 부분이 호황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갔었던 부분. 이게 2003년에서 2007년 이 흐름이었잖아요. 그 이후 지금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코로나 이후 중국에서의 공급망을 뺏어오고 있는 과정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2024년, 2023년 현재 3월, 4월 부분에 있어서 역전에 미국과 중국의 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 역전 국면에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시면 자, 중국의 수출 비중이 95억 불,
그죠? 미국의 수출이 91억 불. 이제 차이가 근소한 차이로 줄어들 만큼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대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그 변화의 부분엔 결국 공급망이 있고 그 공급망의 변화가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고 그 새로운 수요처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섹터의 상승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까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잘 되니까 자동차, 그죠? 현대, 기아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기계 관련주 수출이 양호하니까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현대 두산인프라코아, 그죠? 이런 기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뭐예요? 제가 이뻐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덴티움이라든지 레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쪽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뭐예요? 중국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던 일본과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었던 한국의 한류가 그죠?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레벨업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수요처의 변화 흐름 부분에서 나오는 강세 현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망에 균형 잡기란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별 수입 비중만 보더라도 한국과 대만과 아세안 부분은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미국 역시 차이나 재팬 이쪽 라인 부분의 수입 부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미국이 중국의 수입을 줄이고 있다. 그 혜택을 한국과 대만과 아세안이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지역으로 확장되는 섹터와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유럽과 EU 정상들과 회담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담. 주식은 한 발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되죠. G7 정상회담이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립니다. 이때 주요 화제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수출 제재 여부가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그죠? 이 한미 안보 강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강화, 그리고 서방 국가 정상들의 모임. 그러면 결국 그 반대 작용이 뭡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제재성 발언. 그게 뭐예요?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일단 이 정상회담 부분까지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만 가지고 중국 쪽 라인 부분이나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을 해제할 때 사실 미국은 뭡니까? 휴지 없이 코 풀었다리나요? 그죠? 돈 안 들이고 얻었죠. 그죠? 왜? 유가를 급락을 시켰으니까. 그죠? 지금 이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섹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실적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요타가 전 세계의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5.3%예요. 그런데 현대차는 9.5%, 기아는 12.1%.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떤 종목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굳이 자동차를 할 거라면 기아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이브와 JYP, 그죠? 이 걸그룹과 관련된 엔터주가 최근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그죠? 하이브와
와이프가 20%, 50%. 그런데 내일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조종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터주 역시 그동안 아시아권에 머물러서 있었던 부분 중에서 그죠? 북미나 유럽 쪽에 진출하면서 리레이팅이 기반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포커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뭐 증권사하고 적을 진 것도 아닌데, 제가 증권사 리포트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근 5년간 증권사 리포트 투자 의견 현황을 보면 2020년에 매도 의견이, 그죠? 매도와 비중 축소, 비중 축소는 또 매도 의견이라고 해도, 그죠? 10,000건 이상의 매수 추천이 나오는데, 매도 의견 하나, 비중 축소 9개. 그죠?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1년, 2022년도 매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10,000건이 넘는 매수 리포트에서 2~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에코프로 BM에. 올해는 참 이상한 해입니다. 지난번 4월 11일 날 에코프로와 관련돼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더니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갑자기 매도 리포트 열심히 쓰시네요. 그죠? 무슨 딴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첨보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1%가 나왔습니다. 91% 감소했어요.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그런데 증권사들 보게 되면 하나증권, 삼성증권, 현대차, 대신신용, DB금융투자 모두 매수 유지입니다. 그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91% 감소한 흐름이 나오는데도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앞으로 연말부터 좋아질 겁니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도 연말부터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습니까? 다 있죠.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사는데 중요한 건 연말뿐만이 아니라 안 좋던 주식이 기업이 연말에 좋아지는 같은 섹터 내의 종목이라면 지금 좋은 종목은 이후에 연말에 가서 안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가정은 그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에 오면 경기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진다.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여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경기가 안 좋으면 전기차가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 가정부터 틀린 내용들을 하고 있는 이 한심한 리포트들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중잣대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첨보가 2020년 매출이 1,555억이었습니다. 2022년에 3,289억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3년 사이에 2배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2020년 8,500억 매출에서 2022년 5조 7천억. 7배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은 에코프로가 매출 10조, 영업이익이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보는 1사분기 X판으로 실적을 발표한 걸 포함해서 잘해야 498억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3,600억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천억대 매출에 그죠? 현재 어제 종가로 시가총액이 약 2조입니다. 3천억보다 그죠? 약 10조 가까이 되는 매출. 그러면 몇 배인가요? 배수로 보게 되면 15배.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13배, 15배. 그러면 시가총액의 2조. 지금 에코프로는 약 20조. 오늘 떨어졌으니까 20조 이하일 겁니다. 19조 정도 되면. 그러면
첨보가 더 비싼 거냐, 에코프로가 더 비싼 거냐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 에코프로 갖고 물렸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날 그죠? 77만 원에서 78만 5천 원의 전량 이익 실현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2차 전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죠. 주도섹터고 주도주지만 지금은 4월 중순 고점을 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갖고 가야 되는 매매 구역에 놓여 있다. 그죠? 투자와 매매와 투기의 흐름 부분에서 지금은 매매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땐 매도,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재매수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바쁘게 왔네요. 그죠? 자, 잠시 후 6시 10분부터 그죠?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거기에서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